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이에요. 날씨도 많이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밖에 나가기가 참 좋죠. 눈요기 할 것도 많고 꽃들도 만발하고 그죠? 그러면 또 이 집에 들어와서 댁에서는 저랑 같이 또 공부해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벼루연. 자, 이 벼루연은 벼룻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단한 돌처럼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돌 속에 나온 거고, 볼견이 나온 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을 이렇게 쭉 벼루에다 갈게 되면 그런 어떤 농도도 봐야 되잖아요. 처음에 물을 딱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먹물이 이게 진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봐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갈아졌는지 안 갈아졌는지 이렇게 붓으로 묻혀서 한번 신문지나 화산지 같은 데다가 써보고, 이 정도 농도면 되겠다 하면은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갈아야 되겠다 하면 또 더 이렇게 갈면은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한 정도가. 그럼 이 벼루연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연적이라는 거는 어떤 벼루 그 물을 담는 그릇을 이제 말하는 거고, 지필 연목, 그래서 지 그러면은 이제 종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필기도구가, 그러니까 붓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이 있고, 그 다음에 먹묵. 이게 이제 있어야 되죠. 이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문방사후라고도 하잖아요. 종이가 없으면 쓸 게 없고, 쓸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붓이 없으면 이거 글씨가 절로 나올 수가 없고, 근데 물을 묻혀야 되니까, 먹물을 묻혀야 되니까 벼루가 있어야 되고, 먹이 있어야 갈고,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문방사후라고도 이제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견이 나온 거는 당연히 형성문자로 소리를 빌려준 역할을 한 거지만, 여기 음을 빌려줬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원하는 이제 색깔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감을 짤 때 그 농도를 이제 내가 보면서 가늠해야 되잖아요. 이 먹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벼루도 이게 내가 벼루에다가 이렇게 먹을 갈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갈면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볼견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약재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옷, 이응, 지응은 시옷, 이응, 지읒은 아직도 그 삼급자의 남은 글자가 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읒도 2개, 그 다음에 이응도 2개, 또 시옷도 이렇게 2개씩 하다가 삼급자가 다 끝나면 이제 계속 2급자로 이제 할 거니까 이게 2개씩 나온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이 약재제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약재, 뭐 조제, 또 탕제를 올려야 될 시간입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또 소화제, 영양제, 뭐 해열제 많이 나와요. 이 제자를 보면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런할 제, 상급에 있는 글자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자원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곡식이 이게 그 이삭이 패갖고 끝이 가지런한 모양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곡식을 뱄어요. 지금 이제 누렇게 익은 벼를 베서 바로 베면 이게 지금 벼 줄기가 수분이 있는 상태니까 그걸 묶으면은 거기에 이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두렁에다 이게 가지런히 말려, 햇빛에 말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걷어서 묶어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상형자예요. 자전에서도 이거 상형자 그대로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벼가 익어서 숙여서 이렇게 그 고개 숙여 있는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벼가 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삐쭉삐쭉 이제 그 벼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가지런하다. 아니면 벼베기를 해서 그걸 논두렁에 이렇게 가지런히 널어놓은 모양이다. 아직 그 해석은 이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칼도가 나와 있어요. 칼도가 나오면서 약재제 이래 나와요. 그럼 과거에 옛날에 한의원 이런 거 나오면 한약재 같은 경우에 이게 작두로 막 쓸잖아요. 조그만 작두로. 그런 것처럼 칼로. 옛날에 한약재의 주 재료가 되게 보면은 식물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나무, 예를 들어 나무 뿌리든 그 약의 원료가 되는 게 나무 뿌리든 줄기든 간에 그거를 이제 잘라야 그 약탕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르니까 뭘로 잘라요? 칼로. 자른다는 거는 그 칼로 자를 수도 있고 뭐 가위, 그러니까 작두. 주로 보면은 한의원 이런 배경으로 뭐 드라마가 나온다 그러면 조그만 작두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같은 그 비슷한 간격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 칼이 나온 의미는 과거에 지금처럼 양약, 알약으로 돼 있는 이런 물약 이런 게 아니라 그 원재료 이런 게 주로 이제 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작두로 이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칼이 나왔다. 이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불장. 이건 뭐 성씨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베푼다.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황하다, 장황하게 설명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신장, 이게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그 매출이 전보다 훨씬 늘었으면 많이 신장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30% 신장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확장 공사 뭐 이런다든가 과장돼서 설명한다. 뭐 장수 몇 장인가 한 장 두 장 뭐 이거 카피하는데 몇 장 필요하냐 장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30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장수. 장삼이사라는 또 이게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시성 가진 사람 그 뭐 셋째 아들, 이시성 가진 사람의 뭐 넷째 아들, 이시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흔한 성 꼭 장씨 이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성씨들을 말하는 거고 그냥 보통 사람. 감남을려 이런 같은 뜻이에요. 보통 보면 이 그 장삼이사라는 말은. 그럼 이건 이제 자원 설명을 보면 뭐냐면 여기 이제 활공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 장 긴장자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 형성 문자라도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 오래 기억이 남는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활시를 여기 활시를 긴장이에요. 길게 잡아당긴다.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활과 여기 줄 이런 거를 길게 당기면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벌린다라는 뜻으로 벌린다 뜻에서 또 베풀다 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베풀장 대표 훈음으로 나왔는데 실제 그 뜻이 이거 자원풀이에서는 잡아당긴다, 벌린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뜻 말고도 무슨 뜻이냐면 넓히다, 매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끈으로 뭘 묶어서 매는 거, 매달아 놓는 거, 매다 아니면 휘장 왜 이 장자 들어가면은 원래 장막 할 때는 장막장 따로 있어요. 그죠? 이거 장막장. 근데 휘장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속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 과장되게 말하면 약간 뻥이 들어간 거니까는 좀 뭐 그 상대방한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속인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활공이 나왔고 이 긴장은 요 긴장만 하나 놓고 보면은 머리카락이 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체 발부 수지부목을 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안 자른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자랐기 때문에 자르지 않은 사람 이게 쭉 보면은 길면 길수록 어른이다.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머리가 기니까 그 정도 어른이다. 그래서 긴장 말고 이거는 어른장이란 뜻도 있고 또 성장하다 할 때는 이거는 자라다, 자랄 장. 이 대표 훈음은 긴장이지만 그런 뜻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른이란 뜻도 있고 또 뭐 길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자라다 이런 뜻도 있듯이 여기서 베풀장 그러면 베푼다는 뜻 말고도 잡아당긴다, 벌린다, 넓히다, 매다, 뭐 휘장이라는 뜻도 있고 속이다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아 이런 뜻도 있구나 이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활공을 빼고 긴장 하나만 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머리카락이 긴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상형 문자예요. 이거 만약에 없으면 긴장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목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